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메이분에서 기술 지원 맡고 있는 임명재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솔선수방 시간에서는 설계 최적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소개 및 적용 사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쉽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접근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적극적 참여는 푸짐한 상품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설문조사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을 드리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질문이나 의견, 호응을 해주신 분들은 세 분을 추첨을 해서 도미노 피자를 드리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과 엔지니어링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4차 산업이라는 많은 이슈가 있죠. 그런데 이 4차 산업에서 엔지니어링 부서, 즉 설계 부서나 관련된 부서는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4차 산업을 대응하기 위해서도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서들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의 과정과 그리고 변화의 어떤 그 미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화 해석을 위한 이용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을 데모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실제 업계 적용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차 산업과 엔지니어링 부서의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지니어링 4.0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먼저 엔지니어링 4.0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엔지니어링 4.0이 어떤 단어인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에서는 이 생산성의 극대화된 혹은 효율을 높이게 되는 뭐 AI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생산성과 혹은 생산 부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어디일까요? 즉 설계 부서 혹은 관련 유관 부서인데요. 이런 변화가 생산성에 혹은 그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런 스마트 팩토리 혹은 4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공장에다가 장비를 더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AR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만으로는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엔지니어링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엔지니어링 1.0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는 예전입니다.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바뀌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단순히 장인이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방법대로 만들던 과정에서 탈피해서 규격화된 제품을 설계 도면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단순히 2D로, 즉 도면으로 일일이 손으로 그려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설계를 배우기도 힘들고 수정 작업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2.0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때의 가장 주체는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혹은 손으로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에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했죠. 부서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러한 규격화된 설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교육하던 제품을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엔진의 4.0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D에서 3D로 데이터가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3D 데이터로 이제 활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재질을 넣어서 가상의 테스트를 한다든지 제품의 검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생산 부서에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품을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활용성이 굉장히 증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설계 데이터를 검증을 하고 생산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설계 데이터를 변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자, 4차 산업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저희는 엔지니어링 4.0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주제는 통합과 연결이라는 주제인데요.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모델 중심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4.0에 좀 더 대응을 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엔지니어링 4.0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사의 정확한 정보를 모든 부서에서 적시에 유기적으로 접근하고 재활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설계자가 설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계 데이터가 실시간 타 부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산이나 마케팅 혹은 검증하는 단계에서도 실시간으로 협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엔지니어링 4.0에서 이제 작업을 하셨을 텐데 설계 데이터가 진행이 되고 어떤 생산 과정 중에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제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거나 리사용되거나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엔진 4.0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검증 가능한 설계 데이터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경쟁력 있는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시간이나 생산 단가 부분에서 다른 설계 혹은 제품에 대비 시간과 생산 단가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설계 데이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누구나 활용 가능한 설계 데이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설계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답이 최적화 해석을 이용하면 이 최적화 해석을 이용을 해서 제품 개발에 혹은 설계에 활용하게 된다면 좀 더 빠르고 그리고 누구나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렸고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적화 해석에 대해서 좀 모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적화 해석이란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적화 해석이란 주어진 제약 조건에서, 즉 사용 환경 조건이 되겠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품이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적화 해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상 최적화가 있고 형상 최적화가 있습니다. 위상 최적화는 제품의 성능 목표를 만족시켜주는 재료 분배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프레임의 어떤 구속 조건에서 이것을 살 빼기를 진행했을 때의 구조적 강성이 가장 뛰어난 형태를 화면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계자가 어떤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런 형태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깍두기 형태나 아니면은 파이프로 작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재료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품의 무게라든지 그런 다양한 조건에서 비효율적이었죠. 그래서 위성 최적화를 이용하게 되면 초기 설계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형상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해석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생산을 할 수가 있느냐? 꼭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위상 최적화에 대한 결과물은 어떤 치수가 어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치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형상 최적화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치수 최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변수를 정리하고 그 변수를 바꿔가면서 여기서는 상세 치수나 재료의 구성 물질 등 혹은 외곽 형상 등을 바꿔가면서 내가 목적한 바를 가장 만족하는 설계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해석인데요. 제품의 기능 향상이나 혹은 경량 설계에 가장 유용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 혹은 설계 데이터의 설계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델은 차량용 캠핑카의 후드 힌지의 최적화 해석 설계입니다. 지금 화면에 오른쪽 화면에 보게 되시면 후드 힌지가 있는데요. 힌지가 이제 파란색으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파트가 다른 파트와 비교했을 때 경량화가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솔리드 형태로 이제 둥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얘를 위상 스터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솔리드웍스 설계 화면상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해석을 만들고 위상 스터디를 선택을 하게 되면 특정 파티를 선택하게 되고 바로 설계 화면에서 해석 화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계 조건은 미리 넣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베어링 조건과 그리고 롤 슬라이더 같은 실제 구속 조건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중 조건 같은 경우에 이 구조물이 거동을 했을 때 200N의 하중이 부과된다라고 조건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목적을 넣어야겠죠. 여기에서는 질량을 줄이는 방법을 가지고 강성이 가장 좋은 형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40%, 30% 치수를 바꾸게 되면 실제로 살 빼기가 진행했을 때 무게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60% 선택을 하고요.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상 스터디에서는 이 제조 제어라는 기능인데요. 실제적으로 살 빼기를 진행하게 되면 제조를 할 수 없는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위상 스터디 해석은 실제로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베어링이 연결되는 파트는 어떤 특정 두께만큼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살 빼기 방향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 평면에서 살 빼기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살 빼기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은 구멍을 뚫어서 살 빼기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위상 스터디 결과가 실제 설계 결과와 가장 유사할 수 있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를 작성하고 결과를 한번 불러와 봤는데요. 지금 60%의 살 빼기를 진행했을 때에 보존되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살 빼기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을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어떤 특정 파트가 굉장히 살이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응력이 발생하는 부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50% 한번 보겠습니다. 60%와는 다르게 두께가 좀 더 두껍게 표시가 된 것을 화면에 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60%, 50%, 그리고 40% 사용자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제품의 컨셉 방향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설계 데이터를 평화라 메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3D 모델이나 혹은 그래픽 바디, 솔리드 바디, 곡면 바디로서 설계 데이터로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초기 모델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위상 최적화를 통해서 각각의 질량을 줄였을 때의 컨셉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50%의 질량을 줄였을 때 모델을 참고해서 초기 설계 모델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런 모델을 이용을 해서 실제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치수를 좀 더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경량화가 되는 모델을 한번 추가적으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치수 최적화가 되겠죠.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 제가 외곽의 두께는 4.5T 그리고 내각의 두께도 4.5T의 초기 조건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정적 해석을 진행을 해서 각각의 변수들을 제어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외곽의 두께 4.5T를 3에서 4T까지 그리고 내부 두께는 3에서 4.5까지 변경을 해라라고 조건을 해봤고요. 그리고 응력은 40MPa보다 작아야 되고 변이는 0.12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해석을 진행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초기 해석을 진행했을 때의 응력이라든지 변이값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내가 다양한 변수들을 일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최종 모델을 찾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모델이 3.5T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 내부 두께도 3mm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응력이나 변이값이 내가 설계한 데이터보다 더 크게 나와서 실패한 해석 결과를 더 추가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설계자는 단순히 어떤 다양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석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주요한 설계 인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응력이나 추가적인 변이값을 확인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적의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 설계 데이터가 바로 최종적인 설계 데이터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형상 최적화를 이용을 해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까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형상 최적화는 저희가 최종 설계 모델을 활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해석 툴입니다.
제품의 성능 및 경량화에 가장 효과적이고요. 초기 설계 모델을 통해서 최종적인 설계 모델까지 한 번에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초기 모델이 166g이었는데요. 최종 모델은 80.25g, 즉 대략 한 52%까지 감량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최종 설계물까지 설계자는 솔리드 화면 안에서 그냥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제공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툴들을 사용하셔도 이런 기능을 제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솔리드웍스만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 및 생산 비용의 가장 효과적인 해석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먼저 하기 전에 타 부서에서도 활용 가능한 설계 데이터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2018 혹은 2029에서는 제품 홍보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는 해석 결과와 모델링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생산 부서나 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해석 결과를 이드로잉스로 내보내서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 부서뿐만 아니라 혹은 타 업체와 혹은 관련된 업체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들도 이런 해석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협업을 할 수가 있고 제품의 어떤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서, 즉 위상 최적화를 통해서 초기 컨셉 모델을 검토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검토 모델을 통해서 치수 최적화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최종 생산 모델까지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는 솔리드웍스 2018 시뮬레이션은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좀 더 능동적으로 혹은 엔지니어링 4.0에 맞춘 해석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4.0도 여러분들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엔진 인더스트리 4.0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최적화 해석을 이용한 제품 개발 프로세스였고요. 다음으로는 업계 적용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드라이브 엑셀 하우징 구조 해석인데요. 이 드라이브 엑셀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에 들어가는 앞부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3D CAD 모델도 있고 메신 모델도 있고 하중 적용 모델도 있는데 이 구조물 자체가 지게차라는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하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먼저 구조 안정성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기존의 제품의 취약 부분을 분석을 통해서 성능 계산하는 것이 이 업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 붉은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주요 취약 부위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응력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크랙이 발생하고 제품을 활용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단순히 그냥 크랙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보강만 한다고 해서는 무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제품의 단가도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해석을 통해 가지고 주요 설계 변경을 좀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응력 주요 발생 부위를 보강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응력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부위는 살 빼기를 함께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모델 대비 응력이 크게 감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응력이 발생하는 부위는 보강대를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좀 응력이 작게 발생하는 부위는 살 빼기를 함께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요 응력 발생 부위 보강을 통해서 제품의 성능이나 향상이 굉장히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차체 같은 경우에는 응력 같은 경우에 대략 한 34% 그리고 변이는 20% 이상 감소를 시킴으로써 제품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주기까지 굉장히 크게 늘릴 수가 있었고요. 드라이브 엑셀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최대 응력은 대략 30% 그리고 변이는 대략 한 10% 줄일 수가 있었는데 이 변이 자체가 제품의 안정성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응력이나 변이 값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어떤 재질에 들어가는
재료, 무게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능은 대략 한 1.2배, 1.3배 올렸고 생산 단가는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구조 해석, 간단한 구조 해석만으로도 기존 제품의 성능을 올릴 수가 있고 좀 더 안정성이 그리고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이제 구조 해석뿐만 아니라 유동 해석에서도 이 최적화 해석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진행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바이오 필터 탈취기라고 해서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유해가스나 이런 부분을 좀 탈취시켜주는 어떤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 박스로 되어 있는 이제 장비가 있는데요. 기존 바이오 필터 같은 경우는 하부 쪽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부 쪽에서 유해가스가 들어오면 이 담채층이라고 하는 유해가스를 필터 같은 개념인데 이 필터에서 요과돼서 상부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다 보니까 이 담채층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설계자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배판을 좀 넣게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분배 배관을 넣어서 이 제품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분배판이 더 좋을지 분배 배관이 더 효율적일지 한번 해석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요한 변수로는 유속 편차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유속이 높으면 높을수록 제품의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 바이오 필터 대비 분배판이나 분배 배관을 적용했을 때에 최대 유속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부 영역에서 속도가 균일하게 즉 유속 편차가 점점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제품의 성능 향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분배 배관을 적용했을 때의 가장 효율이 좋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단면을 화면에 보게 되시면 기존 바이오 필터나 분배판을 적용했을 때나 혹은 분배 배관을 적용했을 때의 색깔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것이 유속 편차가 가장 적은 것이고 그리고 이 담채층의 효율이 가장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분배 배관을 했을 때의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정의를 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분배 배관을 단순히 어떤 이제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은 분배 간격을 조절을 해서 설계자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단순히 구멍만 많이 뚫는다고 해가지고 최적화된 모델일까? 그래서 저희가 25개의 측정 위치를 선택을 해서 이 분배 홀과 그리고 분배 간격을 제어를 통해 가지고 최적화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즉 25개의 위치에 센서에 해당하는 유속 분포를 가장 유속 편차가 적은 모델을 한번 최적화 해석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는 홀 사이즈 및 간격을 변경하는 조합 변수가 대략 한 150여 가지 이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혹은 고객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150번 해석을 진행했느냐 그러진 않고요. 한번 세팅을 진행을 하고 최적화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위치별로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고 저는 이 결과를 엑셀에 넘어와서 유속 편차가 가장 작은 모델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배관 모델 2번이 기본 세팅이고 최적화 모델을 화면을 보게 되시면 특정 파트에서 유속 편차가 굉장히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위만 해도 52%의 감소를 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최적화 진행을 딱 하게 되면 설계 모델도 즉 3D 모델도 같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초기 배관에서 최적화 모델까지 해석만 하게 되면 최종 모델까지 나오게 되는 최종적인 설계 모델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초기 배관 대비 최적화 배관 모델이 대략 한 75%의 효율을 증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기 유속 편차가 0.27m/s에서 0.067m/s로 대략 한 75%, 즉 지금 초기 배관의 화면을 보게 되시면 빨간색과 녹색의 유속 편차가 크게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최적화 배관 모델은 거의 동일한 색상으로 유속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기존 모델의 영상을 한번 보게 되시면 빠른 상부 쪽에서 유속이 들어와서 특정 바닥을 튕겨서 그대로 하부 쪽으로 나가는 것을, 상부 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적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배관을 통해서 유속이 균일하게 이 담체층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제품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높인 것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설계를 진행한 그 고객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성능 향상을 느꼈다라고 제가 대박을 좀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제품의 최적화 설계 프로세스하고 그리고 해석 적용 사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혹은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신다면 다양한 변수들을 조건을 바꿔가면서 설계 검증을 좀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변수를 여러 개 넣어서 자동적으로 최적화된 모델을 찾으실 수가 있고 그 모델을 이용해서 바로 최종 생산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요번까지 이제 좀 진행을 하고 Q&A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하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 생산 제품을 위해서 위상 최적화는 필수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위상 최적화가 필수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상 최적화는 쉽게 얘기해서 최종 생산 모델이 되는 건 아니고요. 초기에 컨셉 설계를 진행하는 데에 이 설계자한테 이 형태가 가장 강성이 뛰어나다, 재료 분배적인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이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형상 최적화나 치수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가장 경량화되고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뛰어난 모델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위상 스터디 같은 경우에 솔리드웍스 2018에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을 가지고 계시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위상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 솔리드웍스 제품이 아니고 이 다소의 토스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토스카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미 검증된 제품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요. 위상 스터디 진행하고 나서 모델이 둥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3D 모델로 이제 설계를 하셨냐고 물어보셨어요. 저희가 이 모델을 3D 모델로 내보낸 다음에 저희가 이 단면을 자동으로 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돌출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3D 모델을 만들었고요. 아니면은 그 형태를 이용해서 바로 돌출을 시켜서 모델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단순히 그냥 바로 치수가 들어간 결과물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상 스터디 한 결과가 바로 만들어지진 않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동일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를 좀 하도록 하고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웨비나가 끝나게 되시면 설문조사 시간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참석만 하셔도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을 좀 드리니까요.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문사항이나 필요사항 혹은 의견 등이 있으시면 또 많이 질문해 주십시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까지 웨비나가 저희가 유동해석을 좀 설계 최적화를 위한 혁신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음 장에는 일반 기계 산업을 위한 최적화 모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드웍스 마스터 카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페를 활용하게 되시면 여기 솔리드웍스 마스터라는 카페가 있는데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시면 여기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PDM, 일렉 제품 같은 다양한 제품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이슈를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질문하실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을 때 여기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활동하시면 좋은 정보도 그리고 또 혹시 모르죠.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선수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